고점을 갱신한 거는 맞죠. 고점을 갱신하고 신고가 갱신한 거 맞는데 여러분, 이 구간에서 고점에서 머문 시간이 몇 분이었냐면 5분이었어요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차라리 힘있게 힘을 받쳐가지고 올리면, 이런 식으로 힘을 받쳐서 올리면 어느 정도의 고점 갱신이나 흐름 자체에 대해서 강하다 약하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과 같은 방식의 전개 과정은 언제든지 매물을 쏟아내도 할 말이 없는 상태가 되버린 거죠. 안녕하십니까, 화생왕 콩백입니다. 2024년도 1월 30일 4시간 오후 3시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1월 마지막 거래가 이제 2거래일 오늘 포함해서 2거래일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새벽, 오늘 새벽까지도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복잡한 움직임을 또 한번 보여줘서 잔여 2거래일 동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주는 슈퍼 위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연준도 기다리고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M7 종목군들의 또 대장주격들의 실적 발표들도 기다리고 있고 상당한 슈퍼 위크라고 볼 수 있는데, 주가의 움직임도 사실 거기에 수반되는 만큼 움직임에서의 제한성이 상당한 편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지난 새벽에 주가를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현재 증시가 가지고 있는 힘이 매우 강력하다라는 점을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도 지금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방향성을 만들어 놔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하게 해당 이 부분만 바라봤을 때, 급등했구나, 새벽 1시에 저점을 찍었고 급등을 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긴 한데, 차트를 조금만 축소를 해보면 느낌이 또 다릅니다. 현재 시장의 트렌드는 이 고점을 기반으로 해서, 해당 고점을 1월 25일에 형성했던 고점을 기반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었던 구간이죠. 여기까지가. 그러면서 저점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해당 구간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이런 형태로 저점이 낮아지는 전형적인 패턴에서 벗어나면서 밴드가 확장됐단 말이죠. 이제 과연 이 확장된 현재의 구간을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우지수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224포인트, 0.59% 상승한 38,333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현장 구간, 현재 이 38,000포인트 구간, 사실 고점입니다. 고점. 그러니까 계속 고가 행진을 하고 있어서 어디다 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저항도 없습니다. 저항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시 브레이킹이 걸렸던 증시가 다시 힘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봉의 좀 모습을 보시면 해당 구간이 좀 특이한 측면들이 좀 있어요.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는 파동을 줬는데 고점을 넘기는데 거래가 수반되지 않습니다. 보시면 해당 구간을 비교를 좀 해볼게요. 좀 극단적인 것으로 좀 비교를 하겠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해당 라인에서 주가가 움직일 때 요 구간인데, 요 구간, 그 다음에 요 구간, 그 다음에 요 구간들을 좀 볼게요. 보시면 보통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을 치죠. 양봉을 칠 때 이 양봉을 치게 되면 보통 거래를 따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거래를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왜냐면 직전에 있는 이러한 매물 영역들을 소화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매물의 영역을 소화를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필연적으로 거래를 달고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눈길을 걸을 때 아무리 조심조심 걸어도 아무도 밟지 않은 눈길에 내 발자국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발자국이라는 것이 결국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어제와 같은 구간을 보시면 거래가 없어 버렸어요. 이제 이 특징이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신고가라서 저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항이. 처음 가보는 자리잖아요. 처음 가보는 자리. 그래서 지금은 거의 무중력, 거의 저항이나 중력이나 아무것도 없는 무중력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장점은 말 그대로 매물대를 테스트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10만원을 가지고 올려야 됐던 주가를 지금은 7만원만 들어가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방력만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원가가 10만원, 7만원이라고 했을 때 10만원에 팔면 3만원의 차익이 남았을 텐데 이제 원가만 있어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도 이익이 남는 거예요. 왜? 나는 이걸 4만원에 물건을 떼왔으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그게 최대의 장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물층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자극이 없는 한 이 길을 계속 가려고 하는 성질이 나타납니다. 이 길을 그냥 가려고 하는 성질이 나타나요. 저는 작용과 반작용의 원칙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지지를 해놓은 기반이 있으면 그러한 상황이 생겨도 지지 기반 때문에 어떠한 일이 생기냐? 쉽게 무너지지가 않겠죠. 우리가 돌다리를 만들 때 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만들지 그냥 장돌 하나를 올려놓고 돌다리야 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차곡차곡 쌓아놓은 돌담이 쉽게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래를 수반하지 않고 저항감이 없이 올라오다 보니까 특별한 힘을 쓰지 않아서 해당 영역에서의 지지 구간이 좀 약한 면이 있어요.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단점은 뭐냐면 거래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처럼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다수의 분들이 비슷한 분석을 하실 거거든요. 근데 거래가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해당 시세를 잘 존중하지 않아요. 잘 존중하지 않죠. 그렇게 되면 반대 세력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반대 세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해당 영역에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매물의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최대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여하튼 연준을 앞두고 좀 너무 과도하지 않았나? 좀 너무 공격적이지 않았나? 오히려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 연준의 정답은 이미 정해졌다라는 것이 거의 대세 아니겠습니까? 밤새 뉴스를 봐도 아침에 눈을 떠서 뉴스를 봐도 지금 뉴스를 봐도 일단 빠른 인하 가능성은 지금 거의 접어든 분위기거든요. 그 빠른 인하 가능성이 거의 소멸된 상태에서 시장이 무엇을 보고 저렇게 올려놨는지 사실 지금 빌미를 삼았던 것은 국채거든요, 여러분. 국채. 10년물 국채 가격이 좀 처진 부분을 빌미를 삼았는데 내용을 빌미를 삼았기 때문에 받아는 드립니다만 여기서 지금 제가 15분봉을 보는데 그러면 국채가 강했을 때는 어땠냐 이거죠. 국채가 강했을 때는 어땠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빌미를 너무 과도하게 갖다 붙이지 않았느냐?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연준의 해답이 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해놨다고 하면 오히려 투자들이 빠른 실망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네, 빠른 실망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저녁부터 내일이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화이자, GM, 스타벅스까지 지표를 쫙 깔아 놓을 거고, 근데 이미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미 시세에 반영해놨고, 수요일부터는 연준 FOMC로 넘어가는 상태인데, 아시겠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멘트는 거의 대동소이 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 근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였다. 네, 눈을 잘 뜨고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다우지수의 움직임은 그랬고요.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나스닥과 S&P도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고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강했어요. 네. 근데 그 강함이 장 막판에 아주 단발적으로 이루어졌다. 근데 여기에서도 사실은 좀 힌트를 얻으셔야 될 게 시장의 움직임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시장이 세다, 약하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제가 차트를 좀 미룰게요. 자 보시면 여기까지 현재 지금 보이시는 구간이 있죠? 여기까지가 새벽 5시였어요. 새벽 5시. 요렇게 한번 봐보시겠어요? 요렇게. 자, 이렇게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나요? 크게 박스가 보이죠? 그냥 26일, 27일, 29일, 30일 이어졌던 장기 박스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박스가, 자, 차트를 다시 옆으로 조금 밀어볼게요. 하나, 캔들 하나, 거래량이 300%가 달렸어요. 자, 그 다음에 거래, 둘. 자, 거래량이 바로 빠져나갔어요. 2개.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끝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세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캔들을 단 2개로 시세가 지금 왜곡되어 있어요. 캔들이 지금까지 나온 게 약 20개 가량 중에 약 2개를 가지고 이 박스가 상향 돌파된 걸로 바뀌어 보인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게 뭐냐면, 고점을 갱신한 거는 맞죠. 고점을 갱신하고 신고가 갱신한 거 맞는데 여러분, 이 구간에서 고점에서 머문 시간이 몇 분이었냐면 5분이었어요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서도 그 얘기 똑같이 드린 것 같고요. 오늘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분명히 올라갔죠. 예, 올라간 거에 대해서 이거는 시세가 숫자니까 이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올라왔잖아요. 근데 올라왔는데 캔들이 어때요? 딱 2개로 왜곡이 돼버렸어요. 여기서 왜곡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잘못됐다 잘됐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시세가 잘됐다 잘못됐다 이건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아니고, 눈을 정확히 바라보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2개가 빠지면, 이 2개가 소멸되면 지금 차트의 위치를 이렇게 끌어내려서 보면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기고 있는 상태죠. 이 중간에 이 짱대 2개를 세워놓으면서 시세가 왜곡되어 있는 건데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대표적으로 직전에 봤었던 그림에서도 그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쵸? 결국은 급조정이 나왔죠. 마찬가지 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차라리 힘있게 힘을 받쳐가지고 올리면, 이런 식으로 힘을 받쳐서 올리면 어느 정도의 고점 갱신이나 흐름 자체에 대해서 강하다 약하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과 같은 방식의 전개 과정은 언제든지 매물을 쏟아내도 할 말이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까다로운 거예요.
지금 시장이 까다로운 측면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당 요인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이제 내일 새벽이라 사실 조금 덜 움직일 걸로 보고 있는데 다우 지수가 좀 요동을 쳐놨기 때문에 오늘 또 움직일 것이라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늘 움직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과 내일 새벽까지 해서 가장 큰 변동성은 그때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보여야 될 것은 이 왜곡된 캔들 두 개에 너무 눈을 뺏기면 안 된다. 이 왜곡 캔들에 눈을 뺏기지는 말아라. 일단 중립으로 봐라. 자신이 없으면 중립으로 봐라. 자신이 있다고 하면 왜곡된 캔들을 배제하고 보는 뷰를 생각해봐라. 이 두 가지가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측면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지금 7일째 정도가 좀 흐지부지한 모습이에요. 7일째가 맞나요? 잠깐만요. 하나, 둘, 7일째 맞네요. 7개째죠. 7개째인데, 좀 뭔가 흐지부지, 갈팡질팡, 요지부동,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젠 결국은 연준이 나오고, 주요 기업들 실적이 최종 클리어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 주에 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최종 승부가 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음 향방이 어디로 갈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며 저도 최선을 다해서 시장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